안녕하세요, 도상국입니다. 지난 26일 블라스트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바이비트, 빙엑스 등 국내외 수십 개의 메이저 거래소에 동시 상장됐는데요. 블라스트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단 35일 만에 무려 1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한 코인입니다. 솔라나가 10억 달러를 모집하는 데 40일이 걸렸으니까 그 시기를 5일이나 단축한 대단한 코인이죠. 올해 상장된 코인 중 최고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 블라스트는 2700% 이상 상승할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블라스트가 27배 떡상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라스트의 코인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블라스트 코인의 상장 직후 차트인데요. 상장 직후 큰 하락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8시간 만에 72%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상장된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블라스트보다 일주일 먼저 상장된 레이어 제로 코인의 차트를 볼게요. 상장 직후 장대 양봉을 그렸지만 고작 1시간 만에 그 힘을 잃고 아래로 내리꽂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상장된 온도 파이낸스의 차트도 보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의 1시간봉 차트인데요. 레이어 제로와 완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상장 직후 장대 양봉을 만들었으나 역시 1시간 만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이죠. 요즘 상장되는 코인들은 대부분 레이어 제로나 온도 파이낸스처럼 상장 직후 하락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블라스트 코인처럼 상장 직후 8시간, 9시간 넘게 상승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 차이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상장 코인들은 초기 투자자들이 본인의 물량을 빨리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이 빨리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인데요. 그런데 블라스트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적게 하는 반면 매수 물량은 많았습니다. 초기에 투자자들이 매도하지 않고 홀딩을 계속한 거죠. 그러면 초기 투자자들이 왜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블라스트 코인을 홀딩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블라스트 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상승할 거란 믿음 때문이겠죠. 이 믿음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려면 먼저 블라스트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코인 블라스트의 핵심 개발자는 팩맨이라는 사람인데요. 블라스트 코인이 떡상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팩맨, 이 사람 자체입니다. 팩맨은 이미 시장의 1등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NFT에 대해 관심이 있던 분들은 오픈시 플랫폼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시는 2017년에 출시된 NFT 거래소인데요. 한때 월 거래 대금이 48억 달러에 달할 만큼 넘사벽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팩맨은 블러라는 NFT 거래소를 그보다 5년이나 늦게 2022년 10월에 출시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오픈시보다 무려 5년이나 늦게 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시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NFT 시장 점유율 64%를 차지하면서 오픈시를 압도했습니다. 블러와 팩맨의 승리 비결은 바로 기존의 1등이 제공하지 못했던 소비자의 니즈를 해결해줬다는 점인데요. NFT 거래소들의 수수료표를 볼게요. 사용자들은 그동안 오픈시의 높은 수수료 2.5%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오픈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블러가 등장해서 거래 수수료를 0%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사용자들은 블러로 몰려갔고 블러는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등 자리를 빼앗긴 오픈시는 부랴부랴 거래소 수수료를 2.5%에서 0%로 내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승기는 블러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등만 하는 팩맨이 이번에는 블러의 다음 프로젝트인 블라스트 코인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팩맨에 대한 신뢰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블라스트가 떡상할 수밖에 없는 근거 두 번째는요. 뛰어난 개발자인 팩맨을 신뢰하는 더 대단한 투자 회사들이 팩맨의 뒤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블라스트 코인의 초기 투자자인 패러다임과 스탠다드 크리토는 암호화폐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 회사들인데요. 패러다임의 경우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옵티미즘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고요. 스탠다드 크립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솔라나, 유니스왑, 컴파운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해본 검증된 투자회사입니다. 이들 두 투자회사는 그동안의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에 블라스트 프로젝트에 2천만 달러를 초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스트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출범 35일 만에 10억 달러 유치에 성공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코인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빨리 10억 달러를 모집한 신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솔라나가 그 밑에 보시면 2등
1등입니다. 솔라나보다 5일이나 빠른 기록이죠. 그리고 현재 블라스트가 모집한 총 투자액은 15억 달러가 더 늘어나서 현재 25억 달러입니다. 그럼 블라스트 프로젝트에 25억 달러를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왜 블라스트 코인 프로젝트를 선택했을까요? 과거 알트코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아저씨를 따라갔던 꼬마 아이들처럼 그저 남들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투자하던 사람들은 모든 돈을 날리고 코인판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코인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분석할 눈을 가진 찐 투자자들인 거죠. 그런 그들이 25억 달러를 투자한 이유는 블라스트 코인이 다른 코인과 구별되는 뛰어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블라스트의 경쟁 프로젝트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해당 프로젝트의 코인으로 환전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요. 즉 환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용자들은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지 아니면 생태계 활동에 참여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블라스트 코인의 장점은 기존의 사용자들이 느꼈던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점입니다. 팩맨의 이전 프로젝트, 블러의 성공 방식과 완전 동일한 방식이죠. 사용자들은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블라스트 생태계에 들어오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3에서 8%의 네이티브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8% 지급되는 네이티브 이자와는 별개로 사용자들은 블라스트 포인트, 블라스트 골드 등의 토큰을 별도로 받게 되고요. 이 토큰으로 블라스트 생태계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DApp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와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 블라스트 홈페이지 리더보드에 랭킹이 매겨지고 랭킹에 따른 보상도 받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경쟁심도 생기고 보상도 늘어나니 더욱더 몰입이 되는 겁니다. 위 표를 보는 것처럼 블라스트와는 달리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리움과 같은 프로젝트는 네이티브 이자라는 게 없어요. 이자를 받기 위해선 별도로 스테이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킹을 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코인이 없으니 생태계 활동, DApp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라스트는 별도의 스테이킹 없이도 네이티브 이자 3에서 8%를 주고 블라스트의 토큰을 활용해서 생태계 참여도 자유롭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블라스트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프로젝트를 출범한 지 3개월 차인데 전체 투자 모집 금액이 25억 달러이고 전체 사용자 수는 159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어떤 코인보다도 최단 기간에 성장한 이 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제가 초반에 블라스트 코인이 2700% 떡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한 수치인데요. 2700%의 근거가 무엇인지 블라스트에게 1등 자리를 빼앗긴 솔라나 코인과 비교해보면서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스트 코인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솔라나 코인은 코인 역사상 최단 기간인 40일 만에 10억 달러를 모집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솔라나는 바이낸스 테더마켓에 상장된 이후 2.85달러로 시작을 했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현재가 136달러로 무려 4671%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블라스트의 시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솔라나의 시총은 88조 원이고 현재 유통 공급량은 4억 6천 개입니다. 블라스트와 비교를 해보죠. 블라스트는 업비트 기준 상장가 22.8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37.9원으로 66% 상승 중이고요. 시가총액은 6천억 원이고 유통 공급량은 170억 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블라스트의 DApp 개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DApp 개수란 해당 코인의 생태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DApp이란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거래소, 스테이킹, 게임 등 다양한 앱이 존재합니다. 출시된 지 3년이 넘은 솔라나는 현재 440개의 DApp이 활동하고 있고요. 출시된 지 고작 3개월 차인 블라스트는 200개 이상의 DApp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차인 블라스트가 벌써 3년 차인 솔라나를 절반이나 따라잡은 셈이죠. 블라스트 생태계에서 작동되는 DApp들은 그 뇌실도 괜찮은데요. 현재 블라스트의 DApp이 보유한 자금이 100일 만에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블라스트 코인 기반의 DApp들은 그 활용도와 내실이 탄탄하다는 반증인데요. 사용자들 입장에선 DApp이 도움이 되니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DApp에 넣어둔 것이죠. 일단 이 정도로 솔라나와 블라스트를 비교해 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코인들의 경우 상장 직후 초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느라 상장 1시간만 지나면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차트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블라스트 코인은 매도 물량은 적고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장 직후에도 8시간 이상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홀딩을 한 이유는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한 목표 가격이 있어서일 겁니다. 지금부터 목표 가격을 추정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솔라나의 시총은 88조 원이고 블라스트의 시총은 6천억입니다. 저는 블라스트의 시총이 솔라나의 시총을 조만간 능가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솔라나 코인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솔라나 생태계에 400개가 넘는 디앱들 덕분이었거든요. 솔라나의 디앱들이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블라스트 코인의 디앱은 이미 200개 이상입니다. 벌써 솔라나 디앱수를 절반이나 따라잡은 거죠. 이 추세로 간다면 솔라나의 디앱수를 추월하고 나아가 시총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1등 킬러인 팩맨이 블라스트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블라스트의 시총이 솔라나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가정하고 목표가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코인의 가격은 시가총액을 유통 물량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목표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X년 후에 시가총액을 예상해야 하고 X년 후에 유통량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가지 근거로 블라스트가 솔라나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죠. 다시식을 정리해보면 목표 가격은 88조 원 나누기 X년 후의 유통량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X년 후 블라스트의 유통량만 알게 되면 목표 가격을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블라스트의 향후 유통 계획을 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된 수량은 170억 개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4년에 걸쳐서 매달 10억 개씩 추가로 물량을 풀게 되고 최종적으로 2027년 5월에 850억 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시 목표가 계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라스트의 목표인 솔라나 시총 88조 원을 블라스트의 최종 유통 물량 850억 개로 나누면 블라스트의 목표 가격은 1035원이 됩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에 블라스트 가격이 37원이니까 대략 27배, 27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고 코인 가격 결정은 경제 상황이나 프로젝트 내부, 외부의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 확신해선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지 며칠 안 된 코인의 목표 가격을 심플하게 추정해 보기엔 나름 적당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목표 가격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솔라나를 시총으로 따라잡는 시점, 즉 1년 이상의 장기 목표 가격에 가까워요. 이번에는 한 달 이내의 단기적인 전망, 떡상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이내의 단기 떡상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블라스트가 상장 직후 진행했던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라스트 코인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다수의 메이저 거래소들과 여러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업비트 거래소는 상장 7시간 전에 에어드랍 퀴즈쇼를 진행했어요. 퀴즈를 맞춘 사람 10만 명을 추첨해서 1인당 200개의 블라스트를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미리 퀴즈에 참가해서 블라스트 200개를 받았습니다. 퀴즈 이벤트 말고도 거래량 이벤트도 진행했는데요. 빗썸은 27일 하루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에게 총 상금 1.8비트, 한화 1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고요. 업비트는 27일 하루 동안 블라스트 최대 거래량 상위 10명, 그리고 최대 보유량 상위 10명, 총 20명에게 총 상금 500만 블라스트를 지급했습니다. 이벤트 진행 당시 1 블라스트가 40원이었으니까 한 명당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던 셈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거래소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공짜 선물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좋은 수단도 없으니까요. 그 중에 거래량 이벤트는 상장 직후 코인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호가창을 보시면 호가 단위의 갭이 너무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호가당 5%씩 갭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호가당 갭이 크면 시장가로 매수 매도할 때 5%씩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코인의 거래량이 부족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런 코인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엔 오른쪽의 호가창을 볼게요. 블라스트의 호가창인데요. 호가 단위가 0.02%로 굉장히 촘촘합니다.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호가 갭이 촘촘한 거고요. 내가 원했던 가격으로 시장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블라스트 코인은 거래량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회 당일 업비트에선 비트코인을 제치고 거래 대금 1위를 했고요. 거래량 대회가 끝난 다음 날에도 솔라나, 비트코인에 이어서 거래 대금 3위를 했습니다. 코인이 거래 대금 상위에 위치해 있으면 거래소에 들어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코인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떡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호재다 라고 느낄 만한 이슈가 생기면 그때 단기적인 떡상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관심 집중, 긍정적인 이슈 발생, 떡상 이런 프로세스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면 블라스트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슈는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바이낸스 상장
상장이 아닐까 합니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1위 거래소입니다. 코인 마켓캡의 랭크를 보면 거래 대금으로 보나 종합 평점으로 보나 2등인 코인베이스와도 큰 격차가 있습니다. 5위인 업비트와 비교해 볼게요. 업비트는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인데 바이낸스의 하루 거래 대금은 15조 5천억입니다. 업비트 거래소 10개를 더한 것과 맞먹습니다. 그러니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과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의 파급력 차이도 10배인 거죠.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블라스트의 전략은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메이저 거래소에 먼저 상장한 후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어느 정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었다 판단이 되면 바이낸스의 상장 뉴스를 터뜨릴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이미 솔라나를 이긴 올해 최고의 유망 코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낸스의 상장은 사람들의 관심이 식기 전에 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저의 개인적인 매매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업비트에서 일정 수량씩 주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할 거고요. 제 예상대로 한 달 이내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다면 상장 직후 50%는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장기 목표 가격인 1,035원이 될 때까지 홀딩할 계획입니다. 만약 예상과 달리 바이낸스의 상장이 계속 연기된다면 그때는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잠깐만 제 텔레그램 방을 소개할게요. 거래소의 상장 소식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찾아보지 않는 한 즉각적으로 그 정보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평범한 직장인들, 일반인들은 꽤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는 약간의 개발 지식이 있어서 거래소의 상장 공지, 상패 공지는 물론이고 최신 코인 뉴스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블라스트 코인이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되는 시점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에 오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알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1번 6월 26일 전 세계 메이저 거래소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블라스트 코인이 상장되었다. 2번 최근에 상장된 다른 코인들이 상장 직후 1시간 만에 하락한 상황과는 달리 블라스트 코인은 상장 이후 8시간 이상 계속 상승했다. 3번 블라스트 코인은 코인 역사상 최단 기간인 35일 만에 10억 달러를 모집한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이다. 4번 핵심 개발자 팩맨은 이미 NFT 시장의 1등이었던 오픈시를 이겨본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5번 블라스트의 중심 투자 회사들은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6번 블라스트 코인은 네이티브 이자 최대 8%를 지급함으로써 기존 코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7번 출시된 지 4년이 넘은 솔라나의 디앱 개수는 400개인데 출시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블라스트의 디앱 개수는 벌써 200개 이상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8번 솔라나의 시총을 따라잡는다는 가정하에 장기 목표 가격은 1,035원이고 현재 가격 대비 2,700%이다. 9번 단기 떡상 시점은 지금부터 한 달 이내 바이낸스 상장이 예고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9가지로 이번 영상 정리를 해봤습니다. 블라스트 코인은 개인적으로 2024년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블라스트 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에 대한 정보도 미리 공유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편하게 참여해 주시고요. 블라스트 코인에 대한 생태계라던가 레이어 2에 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